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고요. 저희 5월장 시작됐습니다. 5월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해 주세요. 미국장은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했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1%대 금리를 유지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2%대 유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로켓처럼 경제가 날아갈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시장에 압박을 하죠. 하지만 연준은 항상 보면 어느 정도 뒷걸음질을 해도 자기들의 그 지켜야 될 수준을 꼭 지키면서 시장을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트럼프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도 미국에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요. 그 지표가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를 해라?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끝까지 버티기 전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트럼프 성격이 좀 그렇죠.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쩌면 이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도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월봉상으로요 참 재미나게 돼가고 있습니다. 월봉, 일봉 다 똑같아지는데요. 기술적 분석 보면요 이게 아주 재미납니다. 후행 스팬으로요 1, 2, 3 딱 치고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2편 기준으로도 이렇게 세 번째에서 딱 맞았어. 헤드앤숄더 완성형 캔들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또 재미난 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개입니다. 딱 대등 수치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달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봐야겠죠. 이달에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서는 흔들릴 거다. 결국 트럼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세라든가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문제는 이 통화 정책이 생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봐도 이 자리에서 통화 정책을 한다는 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 여기서 보시면 6,500부터 시작해갖고요. 쭉 올라온 거예요. 2만 포인트가 더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 그러면 시장이 믿질 않죠. 차라리 이 하락할 때 트럼프가 내비뒀어야죠. 내비둬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올라서서 고점 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라면 하겠습니까? 하기 힘들 거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오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너라면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금리도 못 올리는 건 그나마 트럼프 때에 못 올리는 거다. 그건 감사해야 되겠죠, 시장 자체로. 그러나 쉽지 않은 거다. 특히 이 미국하고 중국 무역협상이 이달에 합의될 가능성이 시장에 슬슬 나와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지금의 자리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태. 자, 그 얘기는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제 이달부터 정말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는지 후행 스패너도 완성이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일봉으로도 잠깐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수치선 그어놓은 거 못 넘어가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이게 진짜 분산을 하고 있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맞다면 정말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 11포인트 올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서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수출이요. 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쪽으로요. 이렇게 되면 시장을 끌어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저께 그 이주열 하는 총재도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하 없다. 그 얘기했어요. 완전히 닫았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양적 완화, 이 통화정책에서 양적 완화나 아니면 재정정책 두 개 하나죠. 그러면 재정정책에서는 추경인데 추경 지금 얼마 정치적 문제가 있었고 쉽지 않게 되는 상황. 근데 이것도 처음 추경이 아니라 세 번째 추경.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어려울 때 한 번 할 때 받는 느낌과, 그렇죠? 두세 번 했는데 두 번 하고 나서 세 번째 할 때 어려움. 그 상태에서도 정치권에서 문제.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표를 물론 한국은행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데 뭘 보고 좋아질 건지는 잘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금리 인하인데 일단 안 한다 그랬죠. 뭐 지준율 인하 해도 소용없죠. 대출은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 상황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리디노베이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 바라보는 뭐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통화 정책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된다면 실제로 물가도 올라가죠. 또 부동산도 올라가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수출이 줄어들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에는 뭔가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카드가 뭐냐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나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될 거다. 실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대출 받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것도 기업에 도움이 정말 될지 이것 또한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국 PBR이요. 0.95 얘기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꼭 올라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1.14 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0.95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로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와 지금과의 이 주가 수준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지금보다는 경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정말 0.95배라는 수치만 보고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시황을 해서 시장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도 증권사 직원이거든요. 증권사 직원이 시장이 좋아져야 먹고 사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럼 이 95배를 가지고 공격적인 매수를 유도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두 번째 이슈처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월봉을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월봉이요. 후행스팬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음 달 되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후행스팬이 어떻게 됐습니까? 캔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는 주가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기만 해야 됩니다. 이걸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다음 달은 올라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40을 가지 않는 한은 후행스팬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조정은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먼저 들어올 거냐 다음 달일 거냐의 싸움인 거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 이달로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200이 무너지게 되면 후행스팬 무조건 꺾입니다. 그럼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의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PBR 0.95로만을 믿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 수가 800여 개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 출발 일단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까지 좀 탄력 유지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 50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